김말수는 시장 좌판 앞에서 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장사를 준비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죠. 말수나 동창회 한다. 이번엔 특급 호텔 뷔페야.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 홀. 꼭 와라. 최화자의 문자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화자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명령조에 느낌표를 잔뜩 붙여서요. 말수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창회라. 언제 마지막으로 갔었나 싶었죠. 2년 전이었나요? 그때도 별로 반갑지 않았던 기억이 났어요. 곧이어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와, 그랜드 호텔이라니. 화자 언니 대단해. 이번엔 명사도 한 분 오신다며. 누구야? 아이고. 뭐 입고 가지? 명품백 사야 하나? 말수는 단톡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다들 들뜬 목소리였죠. 그런데 명사라니 누굴까요? 말순도 궁금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초청 손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화자의 답장이 왔어요. 아, 몰라도 돼. 말순이 너는 모르는 분일걸. 히읗히읗 그냥 와서 구경이나 해라. 다른 동창들도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마치 말순만 빼고 다 아는 비밀이라도 있는 듯 했죠. 말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뭔가 씁쓸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은 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친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거리가 생겼죠. 아마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각자 다른 삶을 살면서부터였을 거예요. 화자는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았고 다른 친구들도 대부분 괜찮은 집안으로 시집 갔어요. 반면 말수는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아들 준서를 키웠어요.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줬지만 그래도 착하게 자랐죠. 지금 준서는 40살이 되어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일이라고 했는데 말수는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들이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말수는 물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또 자식 자랑이 시작될 텐데. 화자는 딸이 의사고 지숙이는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라고 했고요. 그래도 가봐야겠어요. 친구들이니까요. 깜짝 놀랄걸. 우리 동네 출신인데 지금은 완전 유명한 사람이야.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화자의 말에 동창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혹시 연예인? 아니야. 더 대단한 사람이지. 사업가야. 젊은 나이에 엄청 성공한. 명희가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돼? 40 정도? 우리보다 한참 어리지. 그런데 이미 업계에서는 전설이래. 화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을 직접 키운 것처럼요. 와, 부럽다.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지숙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동창회에 와?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호텔 측에서 섭외했대. 우리 지역 출신 성공한 인사를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 화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듣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라니 궁금하긴 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화자가 갑자기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아, 맞다, 말순아. 너도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지? 혹시 그 유명한 분 알까?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어요. 말순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글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게 말이야. 말순이가 알 리가 없지. 지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말순이 아들이 하는 건 PC방이나 그런 거잖아. 그분은 완전 다른 급이야. 명희도 끼어들었습니다. 화자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 말순이 기분 나쁘겠다. 하지만 화자의 말투는 전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아니야, 사실이잖아. 말순이는 늘 말 없었어.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숙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소극적이었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냐?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자가 일어서더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모양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73회 동창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그 전에 우리끼리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하죠. 화자가 신나게 말했어요. 각자 한마디씩 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는지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도 하고. 동창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숙이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해외 발령 나가는데 회사에서 집까지 다 지원해 준대요. 3년 계약이니까 그동안 손자도 못 보겠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명희도 벌떡 일어났어요. 저희는 작년에 딸이 결혼했는데 강남에 아파트까지 사줬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현금으로. 와, 대단하다. 부럽다, 진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차례로 일어나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여행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말순의 차례가 왔습니다. 화자가 말순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자, 이제 말순이 차례. 말순아, 뭐 할 말 있어?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요. 특별히 자랑할 건 없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어요. 말순이는 늘 말 없었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네. 화자가 농담조로 말하자 동창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말순이는 원래 그랬어. 이번에도 조용히 있어, 말순아.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말순은 그 웃음 속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화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말순이 착하잖아. 묵묵히 열심히 사는 거지. 박수. 박수가 나왔지만 그 박수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박수였어요. 말순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이네는 원래 그런 집이래.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아들 하나 키웠다는데.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런데 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PC방. 그런 거 같던데. 요즘 그런 것도 잘 안 된다더라. 말순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래 참아온 일이었거든요. 화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초청 명사를 모시겠어요. 홀의 조명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서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동창들은 모두 무대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전문 사회자 같은 느낌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동창회 자리를 더욱 빛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개척자로 불리시며
불과 몇 년 만에 업계 1위 기업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화자가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지숙과 명희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재 정부 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며 최근에는 주요 언론에서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계십니다. 말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물컵을 손으로 돌리며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죠. 아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해외 유명 매체에서도 주목하는 글로벌 인재이시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박수 소리가 미리 터져나왔습니다. 동창들의 기대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그분은 바로 XX랩 대표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가로 불리는 이준서 님입니다. 홀의 뒤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호텔 측에서 준비한 사진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죠. 동창들도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침착하게 무대로 향했어요. 걸음걸이에서부터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오히려 겸손해 보였어요. 무대 가까이 다가오면서 준서의 시선이 홀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작은 체구의 여성을 발견했어요. 말순이었습니다.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그 여성을요. 준서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무대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그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무대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걸까요? 화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지숙과 명희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준서는 말순이 앉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박수 소리도 웅성거리는 소리도 모두 멈췄어요. 200여 명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죠. 준서가 무대 위의 마이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건네줬어요. 준서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다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홀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200여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말순을요. 안녕하십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XX랩을 이끌고 있는 이준서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창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말순의 테이블로 가서 인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한 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그는 다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창들의 눈이 일제히 말순에게 쏠렸어요. 화자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지숙과 명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무대 위의 아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들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신 분입니다. 준서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셔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팔며 생계를 꾸려나가셨죠. 동창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말순을 무시하던 그들의 얼굴에 당황과 부끄러움이 스며들었어요.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고 도시락 반찬도 김치 하나가 전부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과외를 받을 때 저는 어머니 일을 도와야 했어요. 준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함을요. 말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 친구들이 컴퓨터를 갖고 있을 때 저희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배웠죠. 어머니는 제가 도서관에 가는 것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화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지숙은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고 명희는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어머니 일을 더 많이 도왔어요. 새벽에 같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나르고 저녁에는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제게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대학에 갈 때도 등록금이 부족했어요. 어머니는 밤늦게 다른 일까지 하시며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겠다고 하면 공부나 하라고 하시면서요. 동창들 중 몇 명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말순을 무시하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진 거죠. 회사를 다닐 때도 어머니는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야근을 하면 도시락을 싸주시고 힘들어하면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준서가 말순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분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홀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몇 동창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끈기와 진심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서가 무대에서 내려와 말순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깊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순이 조용히 일어나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생 많았다, 아들아. 홀 전체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200여 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아까까지 말순을 무시하던 동창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화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지숙과 명희는 어디에 눈을 둘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바뀌었거든요. 박수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준서가 다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격식을 차리지 않았어요. 정장 재킷의 단추를 풀고 소매를 약간 걷어 올렸습니다. 마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했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이전보다 더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제가 성공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 하고 말이에요. 동창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화자와 지숙, 명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돈으로 측정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비싼 차를 타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로요. 준서가 잠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지위로 측정하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지로 말입니다. 화자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움직였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합니다. 진짜 성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요. 준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진짜 성공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글썽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몰랐던 일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화려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으셨고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가 다시 말순을 보았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지는 못하셨어요. 대신 더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겸손함을요. 동창들 중 몇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아까까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였어요. 제가 회사를 창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사람들도 제 아이디어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준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시던 어머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리를 지키시던 어머니,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준서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겪는 어려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견뎌온 고생에 비하면 말이에요. 준서가 말순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화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들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준서가 잠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회사가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표가 아니었어요. 부산물일 뿐이었죠. 지숙이 명희와 조용히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둘 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입니다. 준서의 말에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화자와 몇몇 동창들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직접 비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제 성취가 아니라 저를 이런 사람으로 키워주신 어머니라는 것을요. 준서가 말순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순도 작은 미소로 화답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하지만 몇몇 동창들은 박수를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준서의 연설이 끝나고 홀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수는 계속 이어졌지만 동창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감동과 부끄러움,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화자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더니 말순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화자가 말순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몰라봤다. 정말 몰라봤어. 말순은 조용히 화자를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한 표정이었죠. 괜찮아, 화자야. 다 지난 일이야. 말순의 대답에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지숙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자 옆에 서서 말순에게 인사했어요. 말순아,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까까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말순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정말 중요한 걸 몰랐구나. 명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순에게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말순아, 나도 정말 죄송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명희가 멀리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말순에게 사과하려고 줄을 서는 듯 했어요. 말순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말순아. 우리가 너무 못났구나. 사과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준서가 무대에서 내려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이런 분이셨어요. 남을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으셨죠. 준서의 말에 동창들이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화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평생 동창회 회장을 하면서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한순간에 초라해진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화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를 제대로 몰라봤어. 너야말로 우리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구나. 지숙이 자신의 명품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 자랑스러워했던 그 가방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어요. 이런 걸로 뭘 자랑한다고 했을까? 정말 부끄럽다. 명희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값진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는데. 준서가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준서의 따뜻한 말에 동창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그냥 너희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말순의 말에 동창들이 더욱 울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걱정해주는 말순의 마음씨에 감동받은 거였어요. 나는 그냥 너희처럼 자랑할 게 없어서 말 안 한 거야. 말순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었거든요.
화자가 다시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아,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괜찮아, 화자야.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어요. 얘들아, 다들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잊지 말고. 말순의 마지막 인사에 동창들이 모두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 어린 인사였어요. 말순이 작은 천가방을 들려고 하자 준서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받아 자신의 어깨에 메었어요. 73세 어머니가 들기에는 가볍다고 해도 아들이 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준서가 말순의 팔을 살짝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동창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효자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홀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봤거든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부모-자식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말순은 동창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원망이나 자랑의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랜 친구들과 헤어지는 자연스러운 인사였죠. 화자야, 몸 건강히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화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말순아,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연락하자. 지수가 아들 해외 발령 간다고 했지?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 지숙이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걱정해주는 말순의 마음씨가 고마웠거든요. 명희야, 딸 결혼한다고 했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명희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딸 이야기를 말순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동창들에게도 말순은 한 명씩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아까까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원망 없이 진심 어린 인사를 했습니다. 준서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이런 분이셨거든요.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걱정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준서가 동창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어머니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동창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고마워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말순과 준서가 홀의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급할 것도 없었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홀의 문을 나서면서 말순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순이 작게 손을 흔들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준서와 함께 홀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는 아까보다 더 화려해 보였습니다.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이 웅장했어요. 하지만 이제 말순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로비 한쪽에 검은색 전기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정장을 입은 기사가 앉아 있었어요. 준서의 차였습니다. 어머니, 차에 타세요. 준서가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말순이 차에 타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고마워.
뭐가 고마우세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부족한 게 많았는데. 준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말순이 차에 타자 준서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말순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네, 어머니. 오늘 일 때문에 너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된 거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에요. 준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말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준다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편 호텔 크리스탈 홀에는 여전히 동창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화자가 자신의 샤넬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까지 자랑스러워했던 그 가방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지숙은 핸드폰에 저장된 해외여행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뭘 자랑한다고 했을까 싶었어요.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화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이가 진짜 승리자였는데.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오랫동안 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충격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말순과 준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더 자주 뵙죠. 그래, 가끔 밥이나 같이 먹자.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시장 일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충분히 쉬셔도 돼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만해. 그리고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준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겠다, 아들아.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루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